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3일간의 연휴 끝에 시작한 상반기 이틀째, 하지만 사실상 첫 거래일 같은 느낌의 하루는 일단 시작부터 최악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중 극적인 반전에 성공하면서 S&P는 약보합, 나스닥은 무려 1.7% 넘게 상승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애플이 2% 가까이 올랐고 구글은 무려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3.6%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특히 테슬라가 엄청났죠. 테슬라는 주말 동안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대로 지난 분기 대비 급감한 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수정된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인도량이었고, 특히 6월은 역대 최대 생산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반영하죠. 이런 상반된 상황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5%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시장 상승과 맞물려 2.5%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초특급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장 초반에 안 좋았다가 후반에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시장에 무슨 호재라도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우선 장 초반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건 주말부터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추적하는 미국 GDP의 전망치가 6월 30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이었던 것이 주말 동안 마이너스 2.1%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은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1.6%의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역성장일 경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자극하면서 월요일 프리마켓부터 시장이 안 좋았던 것이죠. 실제로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최근 주식과 동조화가 매우 강한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시장이 열리고 3대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자 5% 가까이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시장이 회복해서 마무리를 하자 비트코인의 가격도 2만 달러를 넘어 원래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 배럴당 120달러까지 급등했던 원유 가격도 경기 침체 전망에 급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경우 기업들의 공장 가동과 물류 수송이 줄게 되고 그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할 것을 우려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까지 내려갔는데요. 시티그룹은 올해 말이면 배럴당 65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입을 모아서 배럴당 200달러 돌파도 시간 문제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엄청난 태세 전환입니다. 금 가격 역시 급락을 했는데요. 금 역시 지금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금이 안전자산 포지션이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현금이 아닌 자산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 포지션은 현금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면 반대로 하락합니다. 달러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이죠. 금의 가격은 대부분 달러 하락기에 오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다 자산의 포지션이란 것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또한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거래하는 금의 경우 시중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이자가 없는 금의 특성상 매력도가 많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값이 이렇게 급락한 것만 보더라도 달러의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는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상승을 거듭해서 20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단 현금을 챙겨두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가 최고의 수요를 가지게 되죠. 기축통화이자 화폐의 왕이니까요. 유로나 엔화와 비교해도 달러의 수요가 가장 높습니다. 모든 화폐 가치는 서로 상대적이죠. 그래서 달러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수십 년 내 최고로 급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러의 장기적인 추세를 알고 있죠. 영원히 하락하는 절대 우하향 속의 단기 반등, 그것도 수십 년 내 최고급의 초과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주식이 급등하면 과열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수익 실현해야 한다 어쩐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100%의 확률로 영원히 하락하는 웬만한 민코인을 능가하는 절대 잡주가 역사적 고점을 찍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산을 팔고 이걸 사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주 색다른 움직임을 보인 시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채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얼마 전 3.2%까지 치솟았다가 어제 3% 이하로 급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과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채권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나스닥이 강력하게 반등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였죠.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기술주, 성장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전 영상들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 둘째로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상 전망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채권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3.25에서 3.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내년 7월, 그러니까 1년 후의 기준금리는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연준이 지난 FOMC에서 보여준 2024년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확연하게 한 발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경우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물가는 그때가 돼도 2%까지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는 내려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목표금리 2% 이하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유럽은행 총재가 말했던 대로, 그리고 제가 수십 번 떠들어댔던 대로 저금리, 고물가가 패시브가 되는,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펼쳐지겠죠. 고물가가 뉴노멀인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산 가격은 더욱 빠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빠르게 벌어지겠죠.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보여주었듯 경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소리에 채권 수익률이 급락하자 오히려 기술주는 상승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의 결과만 보고 당분간 이렇게 될 거다 예측하는 건 무의미합니다만 중요한 힌트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최악의 상황이 올 때까지 하락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눈에 보이면 오히려 반등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그랬듯 사람들이 모두 비관하고 포기할 때가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예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투자의 시간 지평은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깁니다. 경기 사이클이 몇 바퀴 돌 동안의 시간의 지평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건 심지어 좋아지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 동안 계속 살 뿐이죠. 시장을 걱정하고 예측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신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자산이 좋은 자산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자산일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데 모든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속 삽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약세장은 그저 기회일 뿐이고 약세장이 길어지는 것은 축복의 시간, 축적의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시장의 오르고 내림에 멘탈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고 완전히 체득하게 되면 멘탈 자체가 필요 없어집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